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신문입니다. 4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안 돈다, 통화령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경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차가 빨리 갑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빠르면 됩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 중에 화폐 유통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공약을 말씀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굴러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 경제 위기, 2008년도 8월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굴지의 투자 회사가 파산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니까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 매우 긴장했습니다. 이거 1930년대의 미국의 경제 대공황 같은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겠구나라고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쓴 책입니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8월 달에 파산했고요. 그해 11월 달에 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이렇게 커다란 경제 위기가 온 바로 직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커다란 아주 좋은 해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이 폴 크루그먼 교수의 특징은 독설가입니다. 아주 말을 직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제가 1인칭 화법을 좀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관리라고 그러면, 고급 관리라고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고급 관리들을 모아놓고 아주 모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모욕적으로 그들에게 이 경제 위기, 2008년도에 찾아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아주 직설적이고 조금 기분 나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그대로 1인칭 화법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짢으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폴 크루그먼 교수가 워싱턴 관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야.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어. 그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를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위기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쉬워. 어렵게 경제학 용어를 써서 설명할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도 붙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 기본적으로 나보다 머리가 나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내가 쉬운 말로 아주 쉽게 경제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텐데 잘 들어. 쉽게 설명할 테니까. 그런데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나를 깔보면 안 돼. 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야. 여러분들이 날 깔보면 여러분들이 깔보는 것 같은 눈치를 보면 나 즉각적으로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면서 얘기할 거야. 내가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쉬운 말로 설명할 때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워싱턴에 근무하고 있는 워싱턴의 중앙청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 무슨 클럽인가 하면 베이비시터 클럽. 즉 오늘 저녁에 내가 일이 있어서 남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이 일이 있으면 내가 맡아주는 이렇게 베이비시터 클럽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같이 그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니까 고위 공무원들이니까 서로 잘 아니까 베이비시터 클럽을 만들었다. 한 2개월 있다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는 베이비시터 클럽이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안 돌아간다. 왜 안 돌아가냐 물어봤더니 남의 아이를 내가 맡아주려고만 하지 내가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 맡기려고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당신은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쁘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베이비시터 클럽에서 티켓을 발행해. 티켓 5장이면 발행해서 모두 5장씩 갖고 있으면 내가 어린아이를 남의 아이를 맡으면 티켓을 하나 받으면 6장이 되고 내가 내 아이를 맡기면 9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티켓에 여유가 있으니까 서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저녁에 나가기 위해서 자꾸 표만 티켓을 비축하려고 하지 않고 웬만하면 내가 내 어린아이를 우리 집 애를 남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티켓을 발행해.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라고 돌아가서 티켓을 발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비시터 클럽의 각 회원들이 5장씩의 티켓을 가졌어요. 한 3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박사님 이거 잘 안 돌아가는데요. 처음엔 잘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서로 또 남의 아이만 맡으려고 그러지 내 아이를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갑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지. 왜 5장만 발행해? 한 30장 발행해. 또는 50장. 그러면 오늘 동창회가 있다 그러면 아예 맡기고 또 이번 여름에 내가 여름에 휴가를 내서 유럽에 한 30일이나 20일 놀러 가고 싶다. 얼마든지 티켓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내 아이를 맡기고 또 남의 아이도 맡아줄 수 있다. 바꿔. 티켓을 많이 발행을 해. 그러면 잘 돌아갈 거야. 이 베이비시터 클럽이. 맞아. 지금의 경제 위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돈을 찍는 거야. 티켓을 발행하는 것. 베이비시터 클럽에서 티켓을 많이 발행하는 것처럼 돈을 정부가 많이 찍어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화폐 발행량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될 텐데 바로 그거야.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된다.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조금 풀면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돈을 비축을 해야지. 더 큰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저금을 해야지 라고 장롱에 집어넣거나 은행에 집어넣거나 어디 감춰버리고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 그러면 정말로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요. 바로 그거야.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국민을 협박해. 그래야만 돼.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공짜 점심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도덕군자로 변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미국이 너무나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해서
돈을 저축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아니야. 화폐 찍으면 돼. 돈을 찍어. 지금 어느 설년에 우리가 미국이 긴축 재정을 해서 돈을 모아서 빚을 갚겠어요? 아니야. 그럼 다 죽어. 우리 경제 망해. 많은 사람들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사업을 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 그게 아니야.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과감하게 돈을 찍었어야 되는데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니까 찍다가 주춤하고 찍다가 주춤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잘 안 듣겠지만 내 말 믿고 돈을 찍어요. 과감하게 찍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거 빈가민가 할 때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될까 할 때 돈을 쓰게 만들어야 돼. 국가가 이번에 돈을 찍었는데 이번에 안 쓰면 곧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쓰세요. 지금 돈을 찍었을 때 뭐 그 공장도 만들고 부동산도 사고 쓰세요. 이번에 안 쓰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당신은 손해가요. 지금 쓰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지금 돈을 대출받아서 쓰세요. 라고 국민 전체를 미국 국민 전체를 협박을 해라. 그래야만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처방이다. 여러분 그래도 머리가 나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따랐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지만 이 경제 위기는 극복하기 쉬워. 돈 찍으면 돼.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폴 크루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1인칭 화법으로 말씀드려서 기분이 좀 언짢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이 사람은 독설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찍었습니다. 돈을. 미국 정부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었습니다. 당시에 그 FRB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그런 말을 했죠.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 헬리콥터 이 버냉키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미국도 역사상 그렇게 많이 돈을 찍은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많이 돈을 찍었고요. 일본도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만수 씨라고 알죠? MB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다가 몇 년 했죠, 그분이.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 총재로 가기 전에 퇴임식할 때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본 재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 크루먼 교수대로 돈을 많이 찍으면 경제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 물론 미국은 지금 경제 위기를 벗어났느니 아직 벗어나지 못했느니 논란은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제는 사정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세계 모두가 다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때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축됐을 때 돈을 많이 찍었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죠. 돈을 찍을 때 $100짜리를 찍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고액권을 찍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케네스 로고프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천재입니다. 얼마나 천재인가 하면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기자로 들어갔는데요. 체스 있죠? 서양 장기. 체스 특기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나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책은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케네스 로고프의 주장은 뭐냐면 2008년도에 돈을 많이 찍을 때 고액권을 찍지 말았어야 됐다. 고액권을 없앴다면, 즉 100달러짜리를 찍지 않았다면 지금쯤 미국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100달러짜리는요. 아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미국에 이렇게 여행하실 때 보면 우리는 100달러짜리 많이 가지고 갑니다. 미국에 여행을 갈 때. 근데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100달러짜리를 내면 깜짝 놀랍니다. 종업원이. 이게 진짜 화폐인지 위조 화폐인지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매니저를 불러서 이거 받아도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100달러짜리는 거의 유통되지 않습니다. 100달러짜리는 책상 서랍에 있거나 장롱에 있거나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선거 유세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불법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겠다. 이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장벽을 쌓을 필요 없다. 100달러짜리를 없애면 된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월급을 은행 계좌로 넣어줄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100달러짜리로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달러짜리 지폐를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1불짜리, 10불짜리 그리고 동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도 100달러짜리는 불법으로 수익을 얻었거나 또 적법하게 수입을 잡았다 하더라도 수입을 벌었다 하더라도 100달러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권을 없애버리면 이제 유통을 금지시키면 미국에서 100달러짜리를 장롱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은행에 와서 예금을 해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예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은행의 예금이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하면 보관료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면 돈을 100달러짜리 많이 있는 거를 가져다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마이너스 금리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액권의 유통을 금지시키면 그 100달러짜리를 은행에 일부 넣겠지만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달러짜리를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거나 가게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2008년도에 고액권을 폐지했다면 100달러짜리의 지폐를 폐지했다면 미국은 벌써 경제 위기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교 교수입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케네디 로고프 교수는 실례로 이 스웨덴이 고액권 화폐를 없앤 최초의 국가라는 겁니다. 스웨덴은 이미 고액권이 없어졌고요. 지금 스웨덴에서는 동전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스웨덴의 경제가 잘 나간다는 것이죠. 왜? 탈세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투명하고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고액권 화폐를 없애니까 불편하게 겪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헌금을 받을 때 지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단말기가 등장한 겁니다. 이 헌금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죠. 스웨덴은 아마 동전도 곧 없앨 거라고 이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주장합니다. 이 책 안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만 그 수치들을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시 여기까지만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고액권은 없애는 것이 맞다. 고액권이 없고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면 지금 숨어있던 많은 고액권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나 투자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 컴퓨터 화면에 이 장면이 뭐냐면 2011년도 김제인데요. 마늘밭에서 5만 원권을 캐내는 장면입니다. 마늘밭을 팠더니 5만 원권이 얼마가 남았느냐? 무려 110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5만 원권이. 자, 왜 마늘밭에서 5만 원권이 나왔을까요? 이 마늘밭에 110억 원을 파묻은 사람은 도박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지하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이 컴퓨터 화면에서요. 지하 경제와 죄악세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현직 세무사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386조였는데 지하 경제가 161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지하 경제이고요. 액수이고 그리고 이 중에 조세를 회피하는 돈이 55조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돈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5만 원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5만 원권인데요. 2009년부터 5만 원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만 원권 85조 원을 발행했는데 조폐공사에서 회수된 돈은 47조 원, 회수율이 55% 정도 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회수가 되지 그 50%가량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회수가 되지 않는 돈은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선 고액권인 5만 원권이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있다. 그렇게 되면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 그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미국,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이제 다음번 대통령이니까 5월 9일에 대통령이 뽑히겠죠. 다음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의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없애자라고 하는 긴급 경제 명령권을 발동했으면 좋겠다. 있는 겁니다. 왜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동시에 없애야 되는가 하면 5만 원권을 없애면 만 원권을 대신 물론 부피가 좀 크긴 하지만 5배로 크긴 하지만 만 원권을 대신 이 장롱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은행의 대여금고에 넣을 겁니다. 따라서 즉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로 모든 5만 원권과 만 원권은 은행의 각자 계좌에 자신의 지금은 금융실명제니까요. 자기 계좌에 넣고 사용하시라. 그리고 5천 원권과 1천 원권도 1년이나 2년 후에는 폐지한다. 1년이나 2년 후에는 동전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긴급 명령을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이 있겠죠. 글쎄요. 어떤 분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 100%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월급만 받고 살았습니다. 저는 전에 지금 불편이 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불편이 없을 겁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으신 분도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모든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송금해 줄 거 있으면 은행 가서 온라인 송금하면 됩니다. 지금 은행까지도 안 가고 그냥 자기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송금이 가능합니다.
불편한 곳이 좀 있겠네요. 교회나 사찰에서 그 헌금이나 시주를 받을 때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교회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나 우리나라 사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물론 헌금이나 시주의 액수가 노출될 겁니다. 글쎄요. 노출되는 게 크게 글쎄요. 그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릅니다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노출된다고 나쁠 게 있을까요? 외국도 다 외국의 종교기관들도 노출하는데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들켜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좀 있겠죠. 글쎄요. 새로운 대통령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근절한다는 의미에서도 만원권과 5만원권을 금지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5만원권과 만원권을 금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실질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폐의 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즉 화폐를 개혁하자는 것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달러 대비 자국의 화폐가 4자릿대인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달러가 1,100원, 1,200원 갑니다. 하지만 그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1달러가 10엔, 또 이 중국도 뭐 1달러에 12엔, 15위엔 이렇게 됩니다. 우리만 넉 자리 숫자 1,200원, 1,100원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 화폐가 좀 후진국 화폐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불편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커피숍에 가서요, 커피집에 가서 한번 그 메뉴판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걸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메리카노 4.0, 카페라떼 4.5. 그건 뭐냐면 아메리카노는 4,000원이고요. 카페라떼는 4,500원이라는 겁니다. 이미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디노미네이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화폐 단위가 너무 커서 불편하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 여러 이 경제 주체에서 심지어 그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도 화폐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디노미네이션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화폐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서 고액권을 만들지 가능한 한 지폐를 만들지 않으면 동전밖에 안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거래는 투명해질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불편한 곳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IT화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도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은 훨씬 우리나라가 통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에 나왔듯이 제목이 나왔듯이 시중에 돈이 안 돈다. 이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론은 이미 스웨덴에서는 고액권 화폐를 없앴다. 미국도 없애자고 주장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한번 어차피 디노미네이션, 화폐를 개혁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으니까 화폐를 개혁할 때 지폐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 책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이 제 제안을 듣고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신 분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지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 제목이 겸손한 제안입니다. 화폐 지폐를 없애자는 것이 겸손한 제안일지 아니면 좀 터무니없는 제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폐를 없애면
경제가 쉽게 살아날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의 당선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선거 공약에 5만 원권과 만 원권의 지폐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유통을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5천 원권과 1천 원권도 1, 2년 내에 없애겠다. 화폐를 디노미네이션 할 때에는 화폐의 단위를 낮출 때는 아예 지폐를 찍지 않겠다라고 한번 공약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의 근거는 이렇게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가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풀었지만 잘 안 됐다 이렇게 됩니다. 논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안 돈다. 돈은 2008년도에 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 그런데 아직 세계 경제가 돈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화폐를 찍을 때 100달러짜리를 유통을 금지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애자는 것이죠. 케네디 로거피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교수, 이런 교수들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번 화폐의 지폐를 없애자라고 하는 겸손한 제안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글쎄요, 겸손한지 뭐 황당한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번 대선에 나서는 대권 주자께서 제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뭐 저작권료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요. 한번 공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